지금 숨쉬고 이 영상을 시청했을 뿐인데 가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가 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환율 1,400원, 1,500원 이 환율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경제가 어렵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시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월급의 가치가 여러분이 자는 중에도 조용히 꺼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2008년의 금융위기, 우리가 겪었던 그 공포가 왜 다시 소환되는지, 그리고 이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멍하니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500원 달러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1,490원은 괜찮고 1,500원은 망하는 걸까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환율 1,500원은 단순한 환율이 아니라 트라우마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환율 1,500원을 넘겼던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거의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그 시절. 그 지옥문이 열리기 직전의 숫자가 바로 1,5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때도 1,600원 근처까지 갔었죠. 즉, 우리의 뇌리에 환율 1,500원은 국가적 재난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일종의 발작 버튼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현재 그 버튼이 눌리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에이, 설마 또 IMF가 오겠어? 하시는 분들,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망하냐 안 망하냐가 아닙니다. 환율 오르면 좀 있으면 다시 내려오겠지 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도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파도가 아니라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왜 환율은 내려오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8가지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지? 라는 의문만 품다가 늙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깨져버린 금리 공식. 예전엔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우리가 더 위험한 나라이니까 이자를 더 쳐줘야 외국인들이 돈을 맡길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3년 넘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격차가 2%나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은행이 이자를 4에서 5% 주는데 한국은행이 3%를 줍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는 건 진리입니다. 이 금리 역전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지난 몇 년간 우린 시중에 풀린 돈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물건이 흔해지면 값이 떨어지죠. 돈도 똑같습니다. 원화가 너무 흔해졌어요. 희소성이 떨어진 원화의 가치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수출 대기업의 생존 본능. 옛날엔 삼성, 현대차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꿨습니다. 직원 월급도 주고 공장도 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대놓고 협박을 하죠. 우리 땅에 공장 지어.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럼 벌어들인 달러를 굳이 원화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서 투자합니다. 게다가 달러 이자가 더 비싼데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죠.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경제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원화만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의 대이동. 여러분, 국민연금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보험료로 달러를 사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 벌어서 달러로 바꾸고 미국 주식 삽니다. 전 국민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시대, 환율이 내려갈 틈이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일본 엔화의 약세, 중국 경기 둔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악화, 온갖 악재들이 환율 상승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비가 오는 수준이 아니라 기후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부가 어떻게 찢어질지 시뮬레이션 할게요. 앉아서 당하는 물가 폭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석유, 가스, 밀가루 다 사오죠.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가격도 10% 오릅니다. 주유소 기름값 오르는 건 시작일 뿐이죠.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 보셨나요? 작년에 10만 원 나오던 게 올해 12만 원, 13만 원 찍힐 겁니다. 전기세 당연히 오르죠. 더 무서운 건 밥상 물가입니다. 빵, 라면, 과자, 원재료 수입하는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오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환율이 만든 수학적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신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 좋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기업은 해외 공장이 있고 달러 자산이 있어서 버팁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죽어납니다. 원가는 20% 올랐는데 납품 단가 못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영업이익이 박살나고 성과급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직장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산 가치의 하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봅시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라도 환율이 10% 오르면 외국인은 앉아서 10%를 손해봅니다. 그러니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납니다.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부동산 시장까지 냉기가 돕니다. 여러분이 깔고 앉은 아파트, 열심히 모은 주식 계좌가 환율 때문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 발만 동동 구를 때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본 부자들의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바뀐 환경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원화에 만족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원화 월급 받고 은행에 원화 적금 넣고 국내 주식만 한다. 이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정도가 아니라 깨진 바구니에 계란을 담는 꼴입니다. 적립식으로라도 달러 자산, ETF 등을 모으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빠듯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월급 하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루를 끝내버리면 다음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볼 때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이 돈의 흐름을 봐오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디인지, 반대로 타격을 받는 업종은 어디인지, 이 관점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의 투자는,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걸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그동안 미뤘던 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1인이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하는 것은 무료예요.